내가 일하는 병원에 막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설마 그러지 않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산수영녀TV의 미니 아빠. 슌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참 대한민국에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딱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거짓 뉴스인 줄 알고 설마 했는데 더 이상했던 거는 포고령 중에 특정 직군을 저격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진짜 그때는. 웃었어요. 네. 의료진을 처단한다. 처단이란 단어를 보통 이렇게 뭐 간첩을 처단한다, 반역자를 처단한다 뭐 이런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실제 전직 전공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은 얼마나 좀 사실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참 의료계를 둘러싼 일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번 사건을 좀 곱씹어 보니까 이전에 의료계가 겪고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이미 의료계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예로 들면 우리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특정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전공의의 직업 선택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사직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사직서를 낸 사람한테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리고 환자가 잘못되면 그거에 맞는 또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대가에 맞는 그런 발언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거 이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계엄령 내리셨을 때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웠던 게 전공이라고 딱 이름이 박혀 있었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뭔가 계엄령, 포고령 안에 넣었다는 건 혹시 이제 다른 직업군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엄령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마치 계엄령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많은 억압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사실 수년 전부터 비상사태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의료계뿐만 아니고 여러 정치계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예견을 해왔죠.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필수적인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정말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실패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의대 증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가 어렵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거기에 맞춰서 좀 올라갔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건강보험료를 사실 좀 올렸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필요한 만큼 올리지는 않았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제일 중요한 요걸 안 한 거예요. 건강보험료 상승. 이게 사실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차일피일 밀어오고 심지어 올해에도 2년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동결을 해버리면 재정 자체가 점점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보험사를 운영하는 대표다 하면은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보험료를 올려야겠죠. 실제로 사보험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보험료 자체를 10%, 20%, 많게는 뭐 2배 이렇게까지도 잘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료 자체는 이제 2년 연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을 못 늘린다면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할 때 나오는 모든 비용들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수가뿐만 아니고 약값, 수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지출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럼 줄여야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출을 줄이면 나타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자동차 보험 회사가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안 해줘. 아니면은 원래는 내가 대인, 대물 이런 것까지 다 보상되게 가입을 해놨는데 이제부터는 안 된대. 네 돈으로 하래.
결국에는 이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험료가 안 오른다고 좋아할 게 없다.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건강보험 누수의 이야기도 막 있었어요. 뭐 너무 많은 과다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좀 제재를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것보다 진료 현장에서 더 느끼는 거는 의료 수가가 나가는 거는 급여 진료잖아요. 그래서 급여 진료를 하는 흔히 말하는 필수과들은 이 수가가 계속 안 올라오니까 저수가 때문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여 진료는 진짜 목숨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형 병원들에서는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그리고 뭐 심혈관, 뇌혈관 중요한 치료들을 하는 분야가 이제 대부분이 많은데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또 고용할 수도 없고 시설 투자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대학병원에서 수학과는 다 적자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어떤 취급을 받냐면 너네는 유지해야 되는 과니까 유지는 해야 되는데 대신 뭔가 새로운 거 한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되니?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수 의료라는 거는 뭐 돈이 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병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돈이 나가는 구멍만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허가내주기 힘들고 그런 거 눈치 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거기도 해요.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땅 파서 병원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기는 빵꾸들 비급여 항목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아까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의료 수가도 있지만 약값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약값 때문에 최근에 아주 큰 사태가 일어났었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없던 분들도 모를 수도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아주 필수적인 약이죠. 옥시토신이 품절이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옥시토신이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약이어서 분만에 굉장히 필수로 쓰이잖아요. 그럼요. 유도분만 할 때도 쓰이긴 하지만 자연분만 하거나 제왕절개 하고 나서 산후 출혈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네, 우리가 약값을 지불할 때는 보험이 되는 약들은 보험 재정 플러스 내 돈 해서 그 약값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필수적인 약들은 지출을 막아야 되니까 약값 자체를 낮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약값은 나라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라는 약 한 병 자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만들기 되게 힘든 약이잖아요. 인공적인 호르몬 약이잖아요. 그럼 5,000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썼다. 273원입니다. 그나마 조금 올려준 거야 이게. 195원이었거든요. 네. 조금 올려줬어요. 273원 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게에서 273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지요. 이 현실적인 가격이다. 그러면 가게에서 제일 싼 거는 뭐가 있어요? 요즘은 껌도 1,000원이 넘어요. 이번에 이제 옥시토신 품절 사태 때문에 많은 임산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일이 올해만 생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값을 제약회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출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약값을 책정을 해야 이 제약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값을 나라에서 정해줘요. 심지어 그것도 매년 깎습니다. 필수 의약품이라는 명목 하에 매년 깎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의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만 하더라도 어린이용 필수 의약품 10개 중에 6개가 공급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맨날 이게 떠요. 맞아요. 아침에 이제 우리 이제 일하려고 로그인 딱 하면은 밑에 팝업이 뜨거든요. 놀라지도 않아 이제. 몇 년 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인공혈관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이거 다 수입해야 되는데 외국 회사에다가 이 가격에 맞춰줘 이렇게 갑질을 한 거예요. 후려친 거지. 그 외국 회사에서 그 가격엔 못 들어갑니다. 해서 우리나라에 인공혈관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심장 수술 받지 못하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물건을 이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물품인데 그쪽에서 이제 후려쳐. 원가도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정부 입장에서는 제약회사까지 이제 열정 페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들이 어떤 걸로 돈을 벌겠어요. 비급여 약품에도 많이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영양제. 네. 또 이걸 팔아야 수익이 나니까 광고를 또 엄청 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의사는 그만 좀 영양제 먹어라. 이런 얘기를 의사들이 해야 될 정도로 영양제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제약회사가 그런 거 안 팔면 또 유지가 안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의약품 공급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이죠. 이렇게 이제 모순된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온 정부가 자처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또 화가 나는 거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게 뻔한데 이 와중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점점 어떻게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옥시토신 돈 안 줘서 몸 안 만든다 그래. 항암제도 네. 되게 기스가 많이 나요. 네. 항암제가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급여를 안 해줘 버려. 돈을 안 줘요, 공단에서.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왔습니다. 저희는 던져왔는데 그 중에 나왔던 답변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공공제약회사를 만들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공공의대. 저는 네. 공공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상상을 해봤어요. 공공제약회사를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수 약품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약을 만드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거 만드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요. 네, 일단 그 투자 비용도 마찬가지고 약을 잘 만들고 있어도 만약에 그 약에서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제조랑 판매를 다 중단해요. 다 수거하죠. 리콜하죠.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필수 의약품은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공공제약회사에서 일임을 한다, 독점한다. 독점한다. 그럼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리스크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이 필요한 게 사실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야지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데서 보완이 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바람직한 건데, 이거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독점 체계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다면은 신약 개발 누가 할 것이냐. 이제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되는 건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인데, 거기는 막대한 의료비가 지출이 되긴 하지만 그 제약회사들이 그 번 돈으로 신약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병들에 대해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잘 치료하던 것도 부작용을 좀 줄여가지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의료가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공으로 가버리면 신약 개발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제약회사들은 특허 풀린 약들을 그냥 복제하는 회사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계엄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그렇게 권고가 내려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죠. 권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처벌을 받고 네. 뭐 돈을 더 뺏어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압력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느 쪽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면 이번처럼 처단을 하면 어쩌나. 말 안 들으면 처단한다는데 말조차 못하게 좀 틀어막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내년도 전공의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는 0%대 지원율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이게 지금 뭐 의사들이 이슈화돼서 그렇지, 만약에 제약회사들이 이슈화된다, 제약회사들도 할 말 많을걸요. 그럼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음, 우리나라의 운영이 멈췄잖아요. 맞아요. 뭐 개혁을 진행한다 어쩐다 하다가 갑자기 그런 동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벙 쪘죠. 거기다가 아까 형이 말했지만 내년 전공의도 또 없을 거야. 이 정치 싸움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의사들도 많이 지쳐 있기도 하지만 환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올해 1년 동안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2025년에도 국민들의 건강이 좀 걱정이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제가 이제 처음에 기획하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걸 올리는 게 맞냐.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까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대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이야기는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갑자기 저희 채널이 삭제가 된다거나 저희 활동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렇다면 저희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9시에 영상 2개씩 올릴 거거든요. 네. 이 영상 말고도 뒤에 더 녹화해 놨어요. 네. 올릴 거 있어요. 네. 뒷조사할까봐 걱정돼, 그분들이. 내가 일하는 병원에 막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설마 그러지 않겠죠? 네. 네, 아무쪼록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이제 덕담으로 한 얘기 아니라 실제로 아프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